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저희 채널이 개설되고 가장 처음에 리뷰한 시계 중에 하나가 세이코5의 SNK 시리즈였습니다. 10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준수한 만듦새를 가진 오토매틱 필드 시계였죠. 수동 감기와 해킹이 안 되는 세이코의 가장 기본적인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는 건 아쉬웠지만은 가격대가 믿기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과 만듦새를 자랑하는 시계였습니다. 제가 SNK 시리즈에 관해서 들었던 불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케이스 직경이 37mm라서 너무 작다는 거 하나랑 방수 성능이 30m로 너무 빈약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세이코5 시리즈 안에서 42mm로 좀 더 직경을 키우고 방수 성능도 100m로 업그레이드 시킨 필드 시계 SNGG 시리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리뷰할 시계는 메탈줄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SNGG 13이라는 모델입니다. 지난달부터 저희 채널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조마샵과의 협의 아래 오늘 리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조마샵에서의 가격은 126.99달러입니다. 한국까지 배송료 9.99달러를 합쳐도 136.98달러라서 관부가세가 따로 없습니다. 총 예상 지불 비용은 환율에 따라서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전에 소개해드린 SNK 시리즈는 가격이 요새 올라서 79.99불 정도가 되어 있는데 SNGG 같은 경우가 약 47불 정도 더 비쌉니다. 과연 가격이 더 비싼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1963년에 처음 소개된 이래 세이코5 시리즈는 중저가 오토매틱 시계가 갖춰야 할 5가지 핵심 기능을 내세우면서 많은 시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리즈의 역사가 무려 57년이나 되는 만큼 세이코5의 핵심적인 5가지 기능이 뭐냐는 데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를 보면은 오토매틱 무브먼트, 날짜와 요일 기능, 기본적인 방수 성능, 튼튼한 메인 스프링, 그리고 기본적인 내 충격 기능을 세이코5의 5가지 기능의 핵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예산이지만은 나름대로 역사성도 있고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은 시계를 찾으신다면은 세이코5 시리즈는 출시된 지 57년 이후가 된 지금에도 틀리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SNK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SNGG 13은 세이코5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특히 클래식한 디자인의 군용 필드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리뷰를 눈여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SNGG 13의 케이스 직경은 42mm이고 러그2러그의 길이는 49mm입니다. 100m의 방수 성능을 자랑하지만 11.8mm라는 너무 두껍지 않은 준수한 두께를 자랑합니다. 러그의 폭도 줄질에 친화적인 22mm입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메탈줄의 너비는 22mm로 시작해서 20mm로 좁아졌다가 클래스프 부분은 다시 22mm로 커지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계답게 케이스가 커도 러그2러그가 짧은 데다가 러그가 아래 방향으로 많이 꺾여 있어서 위아래로 넘치는 느낌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메탈줄의 엔드링크도 가운데 조각을 볼록하게 만들지 않고 오목하게 처리를 해서 손목에 넘치지 않도록 배려를 잘했습니다. 체감으로는 한 40mm 사이즈 시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2cm 손목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는 그래도 약간은 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손목이 아주 가는 분들은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37mm 사이즈의 SNK 시리즈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평소에 40mm가 넘는 시계들을 소화하는데 큰 문제를 못 느끼셨던 남자분들이라면 이 시계를 소화하시는데도 아무 문제를 겪지 않으실 겁니다. 제 17.8cm의 손목 둘레에 올려보면은 넘치는 느낌은 분명히 아니고 적당하죠.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피니시는 가격대를 감안하면 놀랍게도 밋밋하지가 않습니다. 베젤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러그 정면에도 꽤 선명한 원형의 브러쉬가 들어갔습니다. 베젤과 케이스가 만나는 부분에 폴리시된 가느다란 라인을 넣어놓고 케이스 측면에 또 폴리시를 했습니다. 폴리시된 부분은 다소 덜 선명하고 덜 반짝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적어도 브러쉬된 부분만은 상당히 선명하고 괜찮습니다. 메탈 줄에는 전반적으로 직선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네요. 시계 유리로는 평면에 하드렉스 크리스탈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드렉스는 세이코의 전매 특허이죠. 일반적인 미네랄 크리스탈보다는 스크래치에 강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대를 감안한다면 사파이어가 아니라는 데 큰 불만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무반사 처리도 없는 것 같지만은 워낙에 가독성이 좋은 다이얼이라서 시계를 읽는데 특별히 문제를 겪으실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이얼은 완전한 검은색이라기보다는 매트한 진회색이고요. 다이얼의 구성은 정말이지 실용적인 군용 필드 시계 다이얼의 표준으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다이얼을 2층으로 빚어냈습니다. 야광이 적용된 인덱스와 눈금이 프린트되어 있는 가장자리 부분을 무슨 이너 베젤처럼 다이얼의 다른 부분보다 높게 띄어놨습니다. 덕분에 나름대로 다이얼에 입체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인덱스와 눈금의 가독성도 훨씬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큼직큼직하게 12시간 숫자 인덱스들이 흰색으로 깨끗하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24시간계의 숫자들이 좀 더 작은 글씨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군용 시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간 인덱스 배치입니다. 펜슬 모양의 시분침은 너무 작거나 짧지 않고 적당하게 다이얼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 모양의 초침 끝에 빨간색의 포인트를 주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들려는 귀여운 노력도 기울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시 방향에 길게 하나의 창을 뚫어서 요일과 날짜를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흰색의 테두리를 창에다가 둘러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정돈된 느낌을 주려고 했고요. 12시 방향에는 폴리시된 세이코5 스포츠 로고가 프린트가 아니라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가 저렴한 시계의 상징같이 보인다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60년이 다 되어가는 역사적 시리즈의 상징이잖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만한 로고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 그리고 인공보석의 개수, 방수 성능 같은 기본적인 스펙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SNGG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고전적인 군용 필드 시계의 다이얼을 성공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프린트의 해상도도 좋고 시원시원한 가독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디테일을 잘 다듬어 놔서 너무 투박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세련됨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대의 시계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매크로 렌즈로 확대를 해보면은 폴리시된 세이코5 스포츠 로고가 살짝 삐뚤게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세이코의 많은 중저가 모델들이 요일과 날짜를 하나의 창에서 보여주는데 요일과 날짜의 위치가 딱 중간에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고 다 자세히 보면 살짝씩 어긋나 있습니다. 시계가 조금이라도 정렬이 어긋나 있으면 못 견디는 분들은 세이코5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에 살펴본 SNK에서 SNGG가 가장 크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방수 성능과 야광입니다. 세이코의 루미브라이트 도료가 축광식 야광 도료 중에서는 제일 밝고 지속력도 좋은 편인데요. SNK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야광 도료가 적용된 면적이 너무 작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원시원한 크기의 인덱스에 야광 도료를 넓게 적용해서 어지간한 다이버 시계 못지않은 밝기와 지속력을 제공합니다. 아마 동가격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월한 야광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뒷면을 돌려보시면은 스크루인 케이스백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주기가 돌아오거나 고장이 나면 버려야 되는 스와치의 오토매틱 시계들과 달리 세이코5는 사용자가 원하면은 5년, 7년 뭐 이렇게 지나서 케이스백을 열어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라서 무브먼트 내부를 관찰할 수 있고요. 안으로 보이는 무브먼트는 세이코의 7S26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별다른 장식은 없고 너무 심심할까봐 브릿지에다가 브러쉬 피니시를 해두긴 했습니다. 수동 감기와 해킹은 없지만은 나머지 스펙은 유명한 NH 시리즈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와치 그룹과 세이코가 무브먼트를 설계할 때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른데 스와치 그룹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에타 2824-2를 기본으로 놓고 저가 무브먼트는 진동수를 낮춘다던가 일부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만듭니다. 잘 돌아가던 무브먼트에서 이것저것 빼버린 거기 때문에 고장나면은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이코는 7S26을 가장 기본적인 틀로 만들어 놓고 고가의 무브먼트는 거기다 이런저런 기능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가 모델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나 고가 모델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나 내구성은 똑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시계를 자기가 사용하려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스와치의 오토매틱
모든 모델보다는 세이코 5 시리즈를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고장난 걸 받지 않은 이상 세이코 5의 시계들은 대부분 10년 가까이 서비스 없이도 쌩쌩하게 돌아가고 수리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펙은 보잘것없습니다. 시간당 21,600회, 초당 6회 진동수에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이고 1호차 범위가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물론 실제로 15초 넘게 하루 오차가 나는 시계는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만은 시계마다 편차가 심한 편이고 가끔 비트 에러가 크거나 앰플리튜드가 형편없는 운 없는 경우도 왕왕 나옵니다. 수동 감기가 없으니까 시계가 멈춰 있을 때는 차기 전에 한참 흔들어줘야 되고 해킹 기능이 없어서 초단위까지 시간을 맞추기 힘든다는 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심각한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항이 양쪽 모두에 걸려있는 양방향 로터라서 중저가 오토매틱 무브먼트 시고는 로터 소음이 그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 3시 방향에 5.7mm 지름의 용두를 배치를 했습니다. 시리즈의 다른 모델과 달리 용두를 4시 방향이 아니라 3시 방향에 배치한 게 이 모델의 특징이고요. 좀 아쉽게도 용두에다 아무런 로고나 장식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스크루다운 용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반적인 당겨서 빼고 밀어넣는 식의 푸시 앤 풀 용두입니다. 이러면은 격렬한 수상 스포츠나 수중 활동에 활용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용두를 잠글 수가 없으니까 100m 방수 성능이라는 스펙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충격이 있을 때 물이 셀 수도 있습니다. 용두 액션은 세이코답게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수동 감기가 없으니까 그냥 안 뽑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돌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쯤 뽑은 상태에서는 날짜와 요일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뽑은 상태에서는 분침을 돌려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요. 시간 조정할 때 초침이 멈추지 않는 거 보이시죠? 메탈줄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꽤 그럴듯한 오이스터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입니다. 브러쉬도 꽤 말끔하게 되어 있고 클래스프도 닫힌 상태에서 보면 꽤 실체감이 있습니다. 메탈줄에 착용했을 때 여느 필드 시계와 달리 조금은 드레시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탈줄의 디테일을 보신다면 가격대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홀로우 엔드링크라서 나중에 먼지가 끼거나 변형이 와서 삐걱일 수도 있고요. 엔드링크의 가운데 부분을 오목하게 만든 건 좋은데 엔드링크와 메탈줄의 나머지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뭔가 공간이 비어있는 듯한 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메탈줄은 한 줄이 3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줄이 통째로 한 조각이고요.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해야 하고 클래스프가 이중 잠금에다가 푸시 버튼이 있는 건 좋은데 펼쳐보면은 저렴하게 생긴 얇은 철판 2개가 맞닿는 형식이고 그리 실체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탈줄이 꽉 짜여 있지 않아서 흔들어 보면은 철컹철컹 고장난 문짝 같은 소리가 좀 나는 편입니다. 한계는 있어도 제 짝이 맞는 메탈줄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건 중요한 보너스입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의 메탈줄을 맞춰주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착용감은 진짜 괜찮은 편이에요. 만약에 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시계줄을 바꿔주면은 시계의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세이코 5 시리즈의 특징이 시계줄은 저렴한 걸 기본으로 주지만은 시계 자체가 싸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좋은 시계줄을 달아주면 꽤 좋은 시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메탈줄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가죽줄을 두꺼운 걸 달아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필드 시계 디자인의 특징이 또 어떤 줄이든 잘 받아준다는 건데 이 시계도 마찬가지로 줄질에 상당히 친화적인 디자인입니다. 총평입니다. SNGG는 저렴하고 믿을만한 튼튼한 오토매틱 시계를 입문용으로 찾는 분들께 크게 어필할 만한 세이코 5의 대표 필드 시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SNK 시리즈보다 살짝 더 비싸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저렴하고 대신에 좀 더 사이즈가 커지고 야광과 방수 성능, 케이스의 피니시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시계에 투자할 만한 많은 예산이 있지는 않지만은 오토매틱 시계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시계라고 생각하고요. 꽤 고가의 시계들을 이미 컬렉션에 많이 갖추고 있는 분들께도 즐거운 일상용 시계로 추천할 만한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매력을 갖고 있는 시계입니다. 오늘 세이코 5의 SNGG 시리즈를 조마샵의 도움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